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자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의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성당원들의 내부 공격은 당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단해야 한다는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의총이 끝난 후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다 같이 인식했다.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라고 전하면서 의총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지난 10일 당의 쇄신 요구 기자회견을 한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과 시도당 대학생 위원장들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과 관련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고, 자유토론 발언자 상당수도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했고, 의원 전체 대화방에서도 관련한 글이 이어져서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원욱 의원의 당원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당내 폭력적 의사표시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하는 행동은 윤리기구 등을 통해 적절히 견제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분열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나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의원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분이 의견을 냈고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당 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기로 했다.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고찰과 연구,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는 점에 많은 분이 수긍했다라고 말했고,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던 혁신기구 출범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내용이 공유가 되거나 토론하지는 않았다. 쇄신 의원총회 이후 여러 주가 흘러 청사진이 빨리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늘 의총은 본회의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한 설명에 주된 터라 향후에 별도 시간을 통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에는 대의원 폐지 문제나 혁신기구 출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결론 난 것이 없지만 강성 당원들의 내부 공격은 당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의총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당 대학생 위원회나 청년 정치인들을 향한 폭력적 표현은 우리 당과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다. 오늘 의총에서도 타인을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일이며 적대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더 이상의 부당한 내부 공격은 없어야 한다. 의사표현과 의견 개진은 자유롭고 나아가서 활발해야 하지만 폭언, 위협,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고 억압하는 방식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갈등, 분열, 적대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 주실 것을 제3 당부드린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끝머리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 주실 것을 제3 당부드린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레기들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만을 겨냥해 한 말인 것처럼 이재명 개딸 청년 정치인 공격에 부당한 내부 공격 없어야 라는 제목을 달면서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의사표현, 의견 개진은 자유롭게 하되 폭력적인 위협이나 모욕 등은 하지 말아야죠. 이건 누구라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수백 개의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내 수백 개의 의원들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내부 총질을 삼가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통칭으로 대신을 했는데 지지자들에게는 수차례 강조하고 부탁을 하시면서 왜 의원들에게는 뒤통수 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해당 얘기 하지 마라,
정치적 공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일까요? 지지자들이 저들에게 아무 잘못 없는데 문자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내부 총질에만 열심인 저들에게 혼을 내주고 싶은 것이죠. 이원욱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나 정치적 공세를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이 당원들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 걸맞는 징계를 내려서 당 대표로서의 위엄도 보여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7.7%의 지지를 얻은 당 대표에게 지지자들과 결별하라고 결의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진정 민주당 의원들이 맞습니까? 물론 결의문 채택이 불발이 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당원과 결별하라고 주문하는 자들이 정치인 맞습니까? 당의 주인인 당원과 헤어지고 나면 그때는 누구를 보며 정치를 한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면 10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윤석열은 무서워서 말 한마디, 비판 한마디 못하고 내부 총질에는 죽으라 열심인 이 수밖에 의원들에게도 지지자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라는 주문도 좀 해주셔야지요. 구성원 전체라는 두루뭉실한 말보다는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믿고 있는 사람은 오직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빼면 믿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튼 이 내부 정비가 좀 속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반드시 또 배신하지 않습니까? 당대표 등 뒤에 칼을 꽂으며 자기네들 권력 잡는 일에만 눈이 뻘갠 자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면 이쯤에서 강경한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NB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27%, 국힘당의 지지율이 34%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겠죠. 검찰과 기레기들의 작품으로 계속되는 의혹들, 그 영향이 가장 크리라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민심에 비하겠습니까? 결국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힘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여론이 30% 정도입니다. 그 30% 민주당이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서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워만 준다라면 지지율은 폭등할 것이라 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보여준 추진력과 실력이었을 것입니다. 시민분들은 또 한 번 그 추진력과 실력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